먼저 제3회벽 1번 1학년 학생이 2명, 2학년 4명, 3학년 2명이 원형 탁자에 앉는다고 한다. 근데 3학년 학생 2명 사이에는 각각 3명이 앉고 1학년 둘은 어리니까 좀 이웃하게 앉아라. 그래서 원순열이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근데 이 문장이 좀 치사한 게 3학년 학생 2명이 각각 사이에 3명씩 앉으랬잖아요. 그냥 마주보라는 얘기를 괜히 불편하게 바꾼 거죠. 왜냐면 8자리인데 둘이 앉고 3명이 빈다는 얘기는 마주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괜히 한번 꼰 거다. 그래서 일단 C1, C2가 마주본다고 했으니 당연히 내 머릿속에서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C1, C2가 마주보기 않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 라고 쓰면 되죠. 이건 저번 시간에 개인표에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1학년 둘이 이웃하게 앉는다고 했으니까 묶고, 이 그림처럼 묶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2 팩토리얼이라고 쓰라고 제가 그때 권장 드렸고, 문제는 1학년들이 몇 군데 앉을 수 있죠? 그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C1, C2 덕분에 나머지 자리가 다 구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를 세는 게 편해졌습니다. 둘이 묶어서 앉아야 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총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1학년까지 앉았으니까 2학년들은 이제 아무데나 앉으면 되니 4팩토리얼을 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그 경월수 문제를 풀 때 배열이라든가 누구를 안 치겠다든가 이런 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써놓으면서 푸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맞추는 것 자체보다 이런 걸 저한테서 흡수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원리 원칙대로 가는 게 좋으니까. 두 번째, H 고등학교 교사 저 은혜 혜원이가 있다. 그랬을 때 학생 4명이 불편하게 선생님들과 같이 앉으려고 한다. 근데 진짜 불편하게 교사 사이에 학생이 적어도 1명 앉는 경우 수를 구하세요. 왜 이렇게 안 늘었지? 그러면 먼저 선생님들부터 앉혀볼게요. 근데 얘가 7명이 앉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원형 그려놓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그 교사 사이에 학생들이 낑겨 있을 테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사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T처럼 해서 T1 적당히 샘플 앉혀놓고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T2를 한 칸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 아마 저겠죠? 세 번째니까 여기다가 앉히면 되겠지. 그런데 그럼 간격이 한 칸, 한 칸, 2칸이 될 텐데 한 칸, 2칸, 한 칸이랑 한 칸, 한 칸, 2칸이랑 빙글빙글 돌리면 결국 똑같다고 취급되죠. 맞나요? 그게 와닿지 않으면 그래 보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랑 여기랑 여기. 얘는 1개, 2개, 1개. 여기랑 여기랑 여기. 1개, 1개, 2개거든요. 그러면 얘를 잘 빙글빙글 돌려보면 오른쪽이 된다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본인 고개를 꺾으면 보이죠? 네. 결국 선생을 앉히는 경우의 수가 딱 1가지밖에 없네. 한 칸, 한 칸, 2칸.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교사 자리를 먼저 세팅해 놓는 것이 1가지밖에 없다. 그럼 세팅이 됐으니까 여기 세 자리 앉히겠다는 게 확정이 됐고 이게 7자리니까 대칭성이 지금 안 생겼잖아요. 1, 1, 2니까. 그러니까 이 교사 3명을 앉히는 경우 수가 2팩토리얼이 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다시 3팩토리얼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3분의 1바퀴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2명이 중간에 낑겨 있으니까 구분되게. 여기서 아마 실수가 나오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7명으로 한 거예요. 8명이나 6명 했으면은 대칭 구조가 생겨가지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7명이니까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앉았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중간중간 껴 앉으면 되니까 학생 4팩토리얼 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대칭성의 유무를 꼭 대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원이면은 무조건 3 빼기 1 팩토리얼이지 하는 건 진짜 위험. 게다가 이거 검산도 안 돼, 주관식이라도. 확통의 제일 무서운 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뭘 틀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숙제 푸실 때 웬만하면 한 방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시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그 다음 3번 1번부터 6번까지 학생이 있다. 또 원형 탁제를 안 듣는데 마주 보는 놈들의 번호의 합의 최대값이 10 이상이 되라.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적어도 이상, 이하가 나오면은 6번으로 풀려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먼저 스쳐 지나가기 전에 무지성으로 그냥 이상, 이하 절대 적어도 이런 거 나오면은 낫을 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10 이상이 되는 걸 세는 게 더 빠를까? 반대쪽이 빠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최대값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1부터 6이니까 두 개 골라가지고 합쳤을 때 가장 큰 값이 뭐죠? 5랑 6 해가지고 11이잖아요. 몇 개 안 나오잖아. 그럼 굳이 6건이 아니라 그냥 세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상, 이하라는 표현 보자마자 6건 쓰는 게 습관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골라온 문제입니다. 그냥 생각보다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할 때도 무조건 6건으로 풀어 이렇게 하지 않고 세기 편한 쪽을 세라 그랬잖아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최대값이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인 경우랑 11인 경우 두 개로 갈랐습니다. 근데 이게 1부터 6까지인데 두 개를 빼와가지고 10을 만들려면은 4랑 6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럼 이걸 마주보게 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 마주보는 순간 나머지 자리는 다 구분되니까 4팩토리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끄덕였듯이 최대값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건 11, 5랑 6이죠. 그럼 5랑 6을 마주보게 안 치는 경우의 수가 또 한 가지. 나머지는 막 안 쳐도 되니까 4팩토리얼. 따라서 24 더하기 24에서 48. 그래서 제가 그 개념 설명할 때 마주보는 경우를 애초에 그냥 미리 안내하고 간 게 이런 느낌의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4번. 이런 문제 잘 나오는 거죠.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까는데 아이고 A가 나오는 횟수가 B가 나오는 횟수보다 큰 경우를 구하시오.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 그냥 케이스 분류 다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풀어요. 놓치는 게 없게 하려고. 그래서 A 개수, B 개수, C 개수 합쳐서 4개 나온다는 걸 인지하시고 그러면 A의 개수, 이게 A 개수보다 B 개수보다 현재 큰 상태인 거니까 저는 작은 수부터 시작했습니다.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 해보면 되죠. 여기가 1이면 1보다 작은 건 0밖에 없으니까 0. 그럼 나머지는 C가 다 가져가면 되니까 3개. 그럼 A, C, C, C니까 얘를 일렬로 별하는 경우 수는 4팩 나누기 3팩. 그 다음에 A 개수를 이제 하나 늘렸어. 2개예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1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 순으로 했습니다. 0, 1 이렇게. 그럼 A 2개, B 빵개, C 2개니까 AA, CC가 돼서 CC? 하지마. 4팩 나누기 2팩, 2팩은 6이 된다. 아니야, 해도 돼. CC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진짜 과 내에서 하는 CC. 그 다음에 과는 다른데 같은 캠퍼스라서 CC. 이런 CC도 있어요. 아니면 같은 학과인데 세부 전공이 다른데 CC. 이런 것도 있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냥. 가까우면 편하니까. 그 다음에 A 개수가 2개고 B가 1개인 경우는 C가 하나밖에 안 남죠. 그럼 AA, BC니까 4팩 나누기 2팩. 그 다음에 계속 하면 되겠지. A가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도 열심히 나열하면 쫙 나온다. 산수 조심하세요. 진짜 다 구해놓고 산수 틀려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는 요즘 답 찍기도 힘들어요. 과거 기출 문제 보면은 24의 배수가 꽤 많거든요. 왜냐면 4팩토리얼이 24잖아요.
옛날에는 애들한테 찍으라고 할 때 24의 배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제 안 돼. 얘만 봐도 답이 31이잖아. 좀 슬픈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 5번 혜승이가 일주일 동안 영어 또는 수학을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국어는 근데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경우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수학이란 과목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영어랑 수학이 여러 개 등장하면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되겠죠.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러면 저는 영어를 잉글리시니까 E라고 하고 수학 매스매틱스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몇 개인지 모르니까 개수를 깔아야 될 텐데 주어진 조건이 일단 수학은 3개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괄호치인 거 보면은 영어를 아예 안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영어가 1개인 경우, 영어가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쭉 하면 되겠죠. 영어 하나랑 수학이 6개면은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못 할 수가 없죠. 무조건 3번 이상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깔아도 무조건 된다. 7팩 나누기 6팩. 어떻게 깔든 간에 무조건 수학을 3일 이상 공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어 개수가 늘어난 순간 수학 3일 이상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열심히 이제 걸러내 줘야겠죠. 영어가 2개고 수학이 5개면 보통 이렇게 수학이 왕창 많고 영어가 좀 적으니까 3일 이상 되는 게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낫을 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까는 전체 경우의 수는 7팩 나누기 2팩 5팩 해가지고 21가 되고 여러분이 이때 2학년이 돼야 되죠. 1학년 되면 안 돼요. 낫은 여기 있는 수학이 있는데 3개가 연달아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있는데 영어가 딱 침범을 해서 3을 안 만드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끊어치기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왜? 이렇게 한순간 3개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2개, 1개가 있고 이걸 더 잘게 쪼개려고 해봤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별 수 없이 하나하나 다 해보면서 되는 경우 수가 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수학 5개를 둘둘 하나로 쪼갰는데 이게 둘둘 하나가 되는 건지 둘 하나 2개가 되는 건지 하나 둘 둘인지는 모르잖아. 그걸 배열하는 경우 수가 3가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3가지 썼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여기 있는 둘 하나라는 이 3 종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팩인데 둘이 똑같은 놈 취급받는 거니까 나누기 2팩을 해가지고 3가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영어가 더 늘었어. 영어 3번, 수학 4번.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수학을 3일 이상 공부하는 게 힘들어졌잖아. 그럼 몇 개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니까 3번 연속 공부하게끔 케이스를 갈라봅시다. 그럼 수학이 4번 있으니까 3일 이상 공부하는 경우 수는 2개죠. 3일 공부하고 한 칸 띄고 수학 공부하거나 4일 연타로 수학 공부하거나. 그래서 2가지 케이스로 갈랐어요. 수학을 3일 주르륵 하고 영어 한 번 하고 수학만 주르륵. 그럼 위의 경우의 수는 수학을 3일 연타 공부하고 영어를 깔고 수학이 있는데 그럼 남은 과목은 영어 2개가 남죠. 그럼 남은 영어 2개를 중간 사이사이에다 끼워 넣어야 될 텐데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밑에 풀이는 중복적 다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냥 일일이 세면 돼. 여기다가 영어 2개 주는 경우, 영어 여기다가 2개를 다 낑겨 넣는 경우, 영어 2개를 다 여기다가 주는 경우, 그리고 영어를 연타로 이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찢어서 주는 경우는 여기 하나 나눠주는 경우, 여기 하나 수학 옆에 나눠주는 경우, 중간에 하나 수학 옆에 나눠주는 경우. 총 몇 가지 나와요 그러면?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남은 영어 2개를 배분하는 게 6가지고 그 다음
아니 왜 꼭 수학을 3일 먼저 한 다음에 한 번 해야 되나? 반대도 있잖아. 수학을 한 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연탈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표시해놨지. 배열이 존재하는가. 2팩. 1, 3이냐 3일이냐가 두 가지. 영어 남은 두 개를 사이사이 꽂아넣는 경우수가 6가지. 근데 이 6가지를 구하는 더 좋은 방법은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일이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 다음 그냥 수학을 연타로 4번 할 건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묶어버려서 마치 이웃하는 걸로 간주를 해버리고 남은 영어 3개를 묶어서 하나, 둘, 셋, 4개를 까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4팩 나누기 영어 3개는 동일 취급받으니까 3팩. 4가지가 되죠. 마지막 영어가 4개고 수학이 3개다. 그럼 되게 쉽네. 수학을 연타로 일단 3개 그냥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 그럼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하고 영어니까 5개를 까는데 영어 4개가 중복되니까 나누기 4팩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면 46의 답이 나옵니다. 만만치 않죠. 근데 보시면 그럼 지금 경우를 4개 정도 갈랐잖아요. 이 정도 느낌이 한 28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케이스 가르는 게 킬러급은 6개도 갈 수 있고 준 킬러급은 보통 4개 선에서 잡힙니다. 이렇게 얼, 낫도 써보고 그냥 원투도 써보고 하는 게 다 섞이는 문제니까 복습하기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해줬으니까 그러네 하고 납득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 그 다음 6번 7개 문자가 있다.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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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내가 C를 많이 넣었지. 이 중에서 5개를 골라가지고 일렬로 까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하시오. 문자 C는 무조건 3번 이상 나온다. 그럼 문자 C가 현재 4개 있으니까 가능한 케이스는 C가 3개거나 4개거나, 일단 그거 기준은 분류하고, 그러니까 뭐뭐 이상 나온다고 했을 때 낫을 할 건지 케이스를 나눌 건지를 일단 고민. 근데 얘는 몇 개 없으니까 3개, 4개로 잘라야겠다. 그 다음 문자 B가 만약 2번 나오면 이웃해라. 그럼 당연히 나는 또 C 3개, C 4개로 잡았는데 또 세부사항으로 자르려면은 B가 2번 나오는지 1번 나오는지를 고민해야겠죠. 왜냐면 2번일 때는 특수한 조건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큰 조건 가로 인해서 C를 3개, 4개로 잘랐고, C가 3개면 남은 2개를 쳐야 되잖아요. 총 5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럼 고를 수 있는 경우 수가 A, B를 골라오거나 B, B를 골라오거나 해. 또 케이스 갈로. 그럼 A, B, C, C, C거나 B, B, C, C, C인데 위에 있는 A, B, C, C, C는 그냥 무난하게 5팩 나누기 3팩 하면 나오고, 여러분의 미래네. 부럽다. 그 다음에 B, B, C, C, C면 나 조건에 의해서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묶음하고 C, C, C니까 4팩 나누기 3팩. 여기서는 이런 거 안 생기죠. 배열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취급하는 거니까. 그 다음 C가 4개면 B가 2개일 일이 없네? 간편하네. 그럼 C 말고 나머지 하나를 고르는 경우수 A 또는 B가 되니까 2가지. 그 다음에 C가 4개 있으니까 5팩 나누기 4팩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10개. 그래서 다 더하면 3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걸 나눈 사고방식이 뭐였죠? 3번 이상이라고. 근데 C가 꼴랑 4개밖에 없으니까 3 또는 4. 이게 자연스럽게 쓱 흘러갔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개수 갖고 제한 거는 거 나오면은 그냥 그 가능한 경우를 다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아이고, 그다음 7번. 이렇게 함수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게 많이 최근 평가 문제가 이렇게 F 갖고 장난치는 게 많아가지고. 집합 x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fx의 최대값이 5다 라는 말은 f1, f2, f3, f4, f5 중에서 5를 쏘는 놈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야. 5가 1개 이상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
최대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F1부터 F5까지 모든 함수값을 다 더했더니 14래요. 그럼 요 문장과 얘를 섞어 생각해 보면은 5가 몇 개까지 가능하죠? 1개 가능하고 2개 가능한데 3개는 불가능. 아, 얘도 결국 몇 개 안 나오네. 함수값 5가 2개거나 1개네. 5번, 6번, 7번이 다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한다. 그러면 함수값 5가 2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합시다. 나머지 3개를 합쳐가지고 총 14가 나와야 되니까 4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2랑 1이랑 1을 끌고 와야지만 가능함. 그래서 함수값의 종류가 5, 5, 2, 1, 1인데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을 해준 다음에 이 5, 2, 1이란 것을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첫 번째 거를 F1 주고 두 번째 거를 F2를 주고 세 번째 거를 F3, 네 번째 거 F4, 다섯 번째 거 F5를 주는 순간 그냥 함수가 하나 결정되는 거죠. 즉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 그 자체가 F의 함수값을 구하는 그 경우수는 1차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만 구하면 된다. 따라서 5, 5, 2, 1, 1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 나누기 2팩, 2팩 하면 30이 나오죠. 그 다음 지금 이 세거 방식 잘 기억해야 돼요. 함수값을 결정할 때 일렬 배열하는 그 자체가 함수를 결정한다. 이거 뒤에서 또 알려줄 거거든. 그 다음 함수값 5가 1개다. 그러면은 5 하나 썼다 치고 4개를 합쳐서 9를 만들면 되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큰 거부터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4가 있다고 가정하면 총 9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3개로 5를 만들어야 돼. 그럼 4 다음 큰 숫자 3 써가지고 3, 1, 1이면 되네. 케이스 생각하고 그 다음에 5랑 4를 유지한 채로 3, 1 대신에 얘를 하나 낮춰서 2, 2로 바꿔도 가능. 근데 이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으니까 4 쪽을 낮춰가지고 5, 3, 3, 2, 1로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서 2, 3, 1을 2, 2로 낮출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딱딱딱 떨어뜨리면 모든 경우의 수를 놓치지 않고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습관 들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5, 4, 3, 1, 2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함수값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 5팩 나누기 2팩 60. 밑에도 5, 4, 2, 2, 1인데 2 두 개가 겹치니까 위에랑 똑같은 경우의 수여서 60. 밑에 있는 것도 5, 3, 3, 2, 1인데 3, 3 두 개가 겹치는 거니까 5팩 나누기 2팩 해서 또 60. 마지막 5, 3, 2, 2, 2는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5팩 나누기 3팩 해서 20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80 더하기 50 해가지고 230. 이런 뉘앙스의 문제에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확통 성별하는데 시간 제일 많이 썼어요. 요즘 거랑 맞는 거 가져오려고. 웬만한 엔제보다 이거 다 마스터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8번 이거는 약간 이번에 나온 6평이랑 비슷한 거 노리고 갖고 왔어요. 기억나시나요? 29번인가 28번인가 가 조건 이런 느낌이었잖아. 기억나시죠? 보면 x가 1, 2, 3, 4에 대해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해라. 가조건 f 합성 f1이 1이다. 그 다음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하다. 즉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1개거나 2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개수 기준으로 분류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고 방식. 가조건에서 멋들어진 풀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f 합성 f를 그린 것도 아니야. 그냥 f에다가 f1을 대입했더니 1이라고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f1이 될 수 있는 값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 아닌가? 그러니까
다 해 그냥. F1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F1이 1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다시 F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F 합성 F1은 F1이 1이었으니까 다시 F1이 되고 다시 1이네. 문제가 없네. 오케이. 그럼 F1은 1이라고 확정됐고 이제 나 조건을 째려보면 치역이 딱 2개 이하라 그랬는데 이미 F1이 1을 쏴버렸잖아요. 그럼 치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소는 1이네. 즉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원소 개수 1개짜리는 1 하나가 달랑 하나 있는 거 혹은 1과 다른 무언가가 같이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치역이 1 하나밖에 없는 경우 수는 그냥 F2도 1이고 F3도 1이고 F4도 1이니까 한 가지. 그런데 치역이 2개짜리라면 첫 번째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입니까? 2, 3, 4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3C 1. 웬만하면 3이라고 하지 말고 골라왔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3C 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요 F2랑 F3이랑 F4가 1, 2를 쏠 수 있고 1, 2를 쏠 수 있고 1, 2를 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되네. 맞나요? F2는 1 또는 2를 써야 되고 F3도 1 또는 2, F4도 1 또는 2를 써야 되잖아. 치역이 1, 2니까. 문제는 뭐야? 치역을 반드시 1과 2로 잡아놔야 되잖아요.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게 있어. 1, 2, 1, 2 쏟아보면은 불상사가 2, 3, 4가 모두 1을 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 2를 안 쏘고. 그런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죠. 맞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르는 경우 수는 8가지인데 치역을 한 개로 제한시켜버리는 위험한 경우 수를 하나 빼줘야 된다. 이거는 오늘인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래서 제가 8번까지 풀라고 하는 이유는 개수 기준으로 분류하는 걸 한 방에 연습해보는 취지에서 한번 고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F1이면은 치역이 1개짜리랑 2개짜리를 가른 다음에 2개짜리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함수값을 고를 수 있는 경우 수가 있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치역이 1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빼줘야 된다. 이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개념 시간 때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F1이 1이 아니라 2를 썼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 F 합성 F1이 1이라고 주어졌는데 내가 만약에 F1을 2라고 가정하면 F2가 1 되는 거잖아요. 즉 F1을 2라고 가정한 순간 자동으로 F2가 1을 쏘게 되니까 치역이 1, 2가 확보가 돼버리죠. 다른 게 더 들어가면 안 돼. 치역은 2개 이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F1과 F2를 결정했으니까 남은 것은 F3과 F4가 남았네. 근데 F3과 F4가 고를 수 있는 치역의 경우의 수는 1 또는 2 두 가지, 1 또는 2 두 가지니까 토탈 4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고. 그리고 F1이 3인 경우, F1이 4인 경우도 숫자만 2에서 3으로 바뀌고 2에서 4로 바뀐 것 뿐이지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4가지, 싸가지.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인가? 2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하니까 34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원순열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에 위치 고정하는 게 몇 가지 정도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미리 안 쳤을 때 대칭성이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4번부터 8번까지 있는 요 모든 문제가 개수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특정 경우에는 그냥 일일이 나가는 게 낫고 일부 경우에는 그 6건으로 가는 게 낫고, 이게 혼재되는 경우가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은 이어서 얘가 표현이 좀 바뀌어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 본 적 있으신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이 있는데 얘를 전개를 쫙 했을 때 서로 다르게 생겨먹은 항의 개수는 총 몇 개냐? 5H3A여 3H5예요?
확신을 가져봐. 3H5야 5H3이야. 3H5죠. 근데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5제곱에 일반적인 항을 끌고 오면 A도 몇 개 있을 거고 B도 적당히 몇 개 있을 거고 C도 적당히 몇 개 있겠죠. 근데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지수에다가 미지수를 깔았어요. A가 X개 있고 B가 Y개 있고 C가 Z개 있다. 그런데 이거 5차식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항들 전부 다 전개했을 때 이 차수를 합치면 몇 차가 나와야 돼요? 5차가 나와야 되죠. 즉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3H5지. 그래서 이것을 가기 위한 빌드업이 좋기 때문에 이 유형이 가끔씩 나올 수 있다.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고, 예제 문제를 몇 개 봅시다. 서로 다른 문자 A, B, C, D, E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문제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쉬운 3점 나오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과 D 플러스 E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들과 뒤에 있는 문자가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개수를 구해서 곱해버리면 되죠. 앞에서 구하려면은 3H4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2H3이 되니까 그냥 간단히 산수 처리하면은 답 나옵니다. 이건 안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지려면 이렇게 겹치는 게 나와야 돼요. 어떡하죠? 여기 나오는 항과 여기 나오는 항이 중복될 수도 있잖아. 그럼 중복되는 걸 대체 어떻게 뺄 것이냐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아예 요령을 이건 기억해 둡시다. 혹시 몰라서. 왜냐면 이게 EBS가 던진 문제예요,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고. 요령이 뭐냐? 공통 인수를 찾아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공통이죠. 그리고 여기는 3차고 여기는 2차잖아요. 낮은 차수를 고르세요. 이게 더 차수가 낮죠. 그죠? 그럼 뭔 짓을 할 거냐면 얘를 네모의 세제곱이라고 인식하고 마치 치환한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걸 네모 더하기 D의 제곱이라고 인식합시다. 그럼 이거 전개하는 건 식은죽 먹기죠. 요 제곱 네모 더하기 D의 제곱을 전개하면 앞에 세제곱은 그냥 붙어있는 거고 뒤에 걸 전개하면 네모 제곱 2D 네모 D제곱이네요. 맞죠?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네모 세제곱을 그냥 전개하세요. 전개하면 네모의 5제곱 2D의 네모의 4제곱 D제곱의 네모 세제곱 이렇게 되네. 그리고 치환을 풀어. 그러면 네모의 5제곱이 여기 적어놓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제곱 여기는 2D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 맨 마지막은 D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제곱인데 이제 됐어. 여기 앞에 있는 건 D가 하나도 없고 여기 있는 건 무조건 D가 하나 있고 여기는 무조건 D가 2개 있잖아요. 절대 겹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두 번째 항의 개수, 세 번째 항의 개수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됐다. 따라서 3H5 더하기 3H4 더하기 3H3을 더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도 안 풀어봤다가 당일날 갑자기 만나면은 헉 하고 내정 찍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느낌만 갖고 있으면 이 관련 유형은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 중 하나, 소인수분해 패턴도 중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수원 때도 했던 건데 어떤 자연수 3개를 곱했더니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합시다. 2가 3개 있고 3이 4개 있고 5가 5개 있대요. 그럼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얘네가 자연수니까 A, B, C가 가질 수 있는 소인수가 2랑 3이랑 5가 있구나. 즉 A를 표현할 때 2랑 3이랑 5가 소인수가 존재한다라고 내가 쓸 수 있고 몇 개인지를 모르니
A1, A2, A3 이런 느낌으로 A라는 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A라는 자연수는 2도 적당히 있고 3도 적당히 있고 5도 적당히 있어. 이렇게 같은 논리로 B도 여기 있는 소인수 2, 3으로 가져야 되니까 B도 2도 가지고 3도 가지고 5도 가지는데 몇 개인지 모르니까 B 1개 있어, 3은 B 2개 있어, 5는 B 3개 있어. C도 똑같이 소인수가 2랑 3이랑 5가 있는데 2는 C 1개, 3은 C 2개, 5는 C 3개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전 예시를 갖고 왔어요. 새 자연수 ABC에 대해서 ABC가 꿈의 키인 180을 만족한다. 그런 ABC를 모두 구해보시오. 그러면 180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 곱하기 90, 90은 2 곱하기 45, 9, 5, 45 이렇게 되니까 2가 2개, 3이 2개, 5가 하나. 그럼 소인수가 총 2, 3, 5, 3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를 2의 A1, B의, B래. 3의 A2, 5의 A3. B는 2의 B1, 3의 B2, 5의 B3. C는 2의 C1, 3의 C2, 5의 C3. 꼴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곱하세요. 여기를 다시 끌고 가. 그러면 2의 A1과 2의 B1과 2의 C2가 합쳐지겠죠? 지수법칙으로. 3의 A2랑 3의 B2랑 3의 C2도 합쳐지겠죠? 5의 A3랑 5의 B3랑 5의 C3도 합쳐져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곱해진 것이 얘랑 얘랑 얘다. 즉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이 2가 되고 부정방정식이다.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 더하기 C2도 2고 A3 더하기 B3 더하기 C3은 1이니까 여기서 3H2 두 번째 식에서도 3H2 마지막 식은 3H1를 싹 다 곱하면 108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을 한 다음에 이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가 그냥 문제 풀 수 있냐 없냐랑 똑같습니다. 대표 사례 갖고 왔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식만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렇게 쭉 전개했고요. 이게 활용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서로 다른 대상에게 서로 똑같은 걸 나눠주기. 나랑 은혜랑 혜원이가 있다. 물렁 복숭아 6개랑 민초 파인트 5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물렁 복숭아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민초는 구별하지 않는다. 즉 서로 같은 것을 다른 인간들한테 나눠주기. 실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냅두지 말고요. 복숭아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문자로 6개가 있고 민초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A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내가 받는 거랑 은혜가 받는 거랑 혜원이가 받는 거를 합쳐서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6개. 그래서 내가 받는 A의 개수를 A 1개, 은혜는 B 1개, 혜원이는 C 1개라 그러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C1이 총 6이다 라는 부정방정식이 세워지고, 민초도 똑같이 내가 받는 민초가 A 2개, 은혜는 B 2개, 혜원이는 C 2개라고 하면은 셋 다 합쳐서 총 5개를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제로 나온 것을 우리 가는 상황으로 끌고 오는 것도 친숙해져야 된다. 많이 나와요, 이것도 기출에는. 그래서 동시에 보려는 거니까 3H6 곱하기 3H5 하면 답이 좀 크게 나옵니다. 요 정도가 부정방정식에서 무난한 거고요.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건 여기 밑에 있는 변화의 횟수를 제한한다. 이런 표현이 좀 어렵게 나와요. 이거를 아직 평가원에서는 직접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EBS가 지금 거의 10년째 밀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라서 언급을 할게요. 뭐냐? 일단 제가 쏘는 게 미리 변화의 횟수를 맞춰놓고 나머지를 끼워 넣으라고 해놨는데 무슨 소리냐? 대표 사례가 얘예요. 이렇게 부서지지 않은 길이 있을 때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거는 어렵지 않죠? 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 가는 거 5개랑 위로 가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즉
전체 경우수는 9팩 나누기 5팩 4팩인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가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방향을 꺾을 수 있잖아요. 이 방향을 꺾는 횟수를 5번만 하면서 가라 라고 하면은 갑자기 난도가 확 뛰죠. 방향 전환을 5번만 해라. 그러니까 즉 방향을 변화시키는 짓을 5번만 해라. 변화 횟수를 제한시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5번 바꿀 수 있는 거를 그냥 미리 깔아보세요. 그럼 처음에 스타트를 걸 때 A에서 오른쪽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위로 시작할 수도 있죠. 두 개로 갈라요. 그래서 케이스 1 오른쪽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쭉 가다가 위로 한번 꺾는 게 방향전환 1회, 다시 오른쪽으로 꺾으면 방향전환 2회, 다시 위로 꺾으면 방향전환 3번, 오른쪽 꺾으면 4번, 마지막으로 꺾으면 5번. 즉 이렇게 움직이면 방향전환 5번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봤자 오른쪽 가는 게 총 5개였으니까 2개가 남잖아요. 그리고 위로 가는 게 총 4개였으니까 위로 가는 것도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남는 것들을 여기다가 사이사이에 껴넣어야 돼요. 어떻게 껴넣냐면 이미 내가 방향전환을 5개를 다 맞춰놨죠. 그럼 방향전환을 더 안 발생시키면서 이것들을 추가시키려면 이 오른쪽 화살표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밖에 없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쭉 가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방향전환 더 안 생기잖아요. 따라서 여기 남는 오른쪽 화살표를 줄 수 있는 장소가 1군데, 2군데, 3군데다. 문제는 몇 개씩 줄 건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씩 줄 건지를 이렇게 세팅을 해요. 여기다가 X개 주고 여기다가는 Y개를 주고 여기다가는 Z개를 주겠다. 그럼 다 합쳐서 몇 개죠? 2개잖아. 즉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라는 부정방정식이 탄생한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화살표도 갈 수 있는 장소가 당연히 같은 방향인 여기에밖에 여기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위로 가는 것을 얘를 줄 수 있는 데가 이 빨간색 장소 3개인데 몇 개 줄지를 몰라. A개, B개, C개라고 하면 A랑 B랑 C 합쳐서 1개를 집어넣는 거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 부정방정식. 따라서 3H2 곱하기 3H1을 해가지고 18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이해시켜주니까 들을만 한 거지 혼자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대뜸 낸다는 인상이 아니야. EBS가 10년째 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수능 완성에서 그 뒤에 실전편 있잖아요. 거기에서 심심치 않게 여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지금은 오른쪽으로 스타트 건 한 거고 위로 스타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방향전환 1번, 2번, 3번, 4번, 5번인 걸 미리 깔아놓고 남는 화살표의 개수를 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되겠다. 그 다음 산수 노동이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해 보시라고 5번이 아니라 4번인 것도 밑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똑같겠죠? 원리는. 한번 해보세요. 그 집에 가서 복습을. 그리고 3번과 4번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단 1, 2번에 집중합시다. 3, 4번은 다음 시간에 살짝 언급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일단 1, 2번 하느라 힘들 것 같으니까. 요 그 변화 횟수가 제한된 문제가 길 찾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표현이 맨날 바뀌어요. 어떤 때는 바둑돌, 흰 돌이 몇 개 있다고 할까? 6개. 검은 돌이 5개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깔아라.
라고 하면은 전체 경우수는 11팩 나누기 6팩, 5팩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쭉 배열할 때 색 변화가 4번만 일어나도록 해봐라. 그러면은 또 아까랑 요령이 똑같죠. 처음에 흰색으로 시작할 건지 검은색으로 시작할 건지 해가지고 흰돌, 검은돌 한 번 바뀌고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4번 바뀌고 이렇게 가거나 검은 걸로 시작하면은 한 번 바뀌고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4번 바뀌고 그럼 이제 남은 흰돌과 검은돌을 세야겠네. 위의 케이스에서는 흰돌이 3개 검은돌도 3개 그런데 흰돌이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니까 세 군데를 합쳐서 3 그래서 3H3 이렇게 가는 거고 검은 돌은 갈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 두 개를 합쳐서 3이니까 2H3 두 개를 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흰 돌이 4개 검은 돌이 2개니까 흰 돌이 갈 수 있는 데는 두 군데 2H4 검은 돌이 갈 수 있는 곳은 총 3가지인데 합쳐서 둘 나와야 되니까 3H2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합쳐줘야 된다. 그래서 꼭 바둑돌도 아니어도 되고 그 길찾기 문제가 아니어도 되고 어쨌거나 어떤 대상을 준 다음에 변한다. 근데 그게 몇 번만 나와라. 이런 느낌의 그 문장이 제시가 되면 이 개념 쓰라는 문제구나. 라고 인지해야 돼요. 관련 문제를 제가 몇 개 넣어놨습니다. 2개인가 3개 넣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부정방정식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테크닉은 다 해본 것 같고요. 유형 2 부등식이 낑겨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나온다면은 x1, x2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본 거는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걸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같은 거 풀면 아니면은 일반적인 참고서 풀 때 이렇게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막혀 있고 A, B, C도 자연수인 이런 A, B, C를 결정하는 이런 X, Y, Z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대체 몇 개니? 얘는 그 개수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X, Y, Z가 가질 수 있는 자연수는 종류가 몇 개죠? 1부터 10까지니까 10개죠. 그럼 그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개를 뽑아볼게요. 뭐 예를 들면 1, 2를 그냥 뽑기만 했어. 그럼 뽑으면 이게 대소관계가 정해졌으니까 알아서 X가 1 가지고 Y가 1 가지고 Z가 1을 가져야 되죠. 즉 뽑은 순간 그냥 결정되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알아서 답이 나온다. 즉 아까랑 다릅니다. 아까는 문자 개수가 3개였으니까 3H 몇이었는데 여기는 숫자의 개수가 앞에 와야 돼요. 이게 N입니다. NHR에서. 그리고 문자의 개수가 뒤로 가야 돼요. 아까랑 차별점이 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라고 주어지면 얘는 3H10인데 부등식으로 나오면은 앞뒤가 바뀐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이런 거죠. 4부터 9까지 있는데 A, B, C가 이렇게 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다 찾아봐라. 라고 하면 4부터 9까지니까 4, 5, 6, 7, 8, 9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되겠다. 근데 이퀄이 들어갔으니까 중복돼도 상관없어. 그래서 6H3.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최근에 그 변형이 됐냐면 최근 한 3개 전인가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이 사실 연립 부등식이죠. 요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을 다 하나로 합쳐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찢어놓은 거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찢어놓은 거를 너가 알아서 합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2번
A는 1 이상이다. 그 다음에 B-A는 2 이상이다. C-B는 3 이상이다. C는 10 이하다. 이런 걸 만족시키는 A, B, C의 경우수를 찾으러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합치지 않고 보려고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분명 경우의 수 문제인데 부등식이 등장했다?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유형입니다. 하나로 합쳐야 돼요. 100%는 아닌데 90% 이상이 무조건 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장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문자 기준으로 하나씩 떨어뜨리면 돼.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C가 12하고 그 다음에 C가 붙어 있는 게 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 오른쪽으로 옮기면 C가 B 플러스 3 이상이네요. 기본적으로 여기 빼기가 등장하면 빼기를 다 옮겨서 더하기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빼기가 보이는데 보기 싫어. 절로 가. 하면은 B가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CB랑 BA랑 연결고리가 생겼다. 이걸 합체시키려면은 여기를 맞춰주면 되겠네요. 여기가 B 플러스 3이니까 여기도 B 플러스 3을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3을 더해줘. B 플러스 3이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연결고리가 생겼으니까 합체해가지고 C가 B 플러스 3 이상이고 B 플러스 3은 A 플러스 5 이상이다. 이렇게 합칠 수 있게 되죠. 그럼 남은 부등식은 양 끝에 있는 거 A는 1 이상이다. C가 10 이하다. 이게 남았네. 근데 맨 왼쪽에 C가 있으니까 여기 그냥 부담없이 10 이하라고 쓰면 되는 거고, 맨 오른쪽에는 원래 A가 1 이상이었는데 플러스 5를 했으니까 똑같이 오른쪽에는 1에다가도 플러스 5를 시켜줘서 6 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게 최근에 나와버렸고 EBS 같은 것도 이걸 반영해서 이런 느낌을 종종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10부터 6 사이에서 적당히 숫자를 3개 고르면 자동 완성이네. 근데 6부터 10이면 몇 개지? 6, 7, 8, 9, 10이니까 5개.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자. 그래서 OH 3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끊겨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도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알아둘 만한 테크닉입니다. 오케이. 여기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문제 갖고 조금 장난질을 치려면 뭘 할 수 있냐. 지금 계속 자연수 개수 갖고 뭐라고 했잖아요. 정수 개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실제로 이런 느낌이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얘는 별로 안 어려운데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먼저 3번. 아까는 그냥 평범한 ABC였는데 그냥 ABC가 아니라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로 바꿔가지고 넣었어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ABC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얘를 그냥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라고 하면 치환해 볼까요? 그러면 대문자 A, B, C를 골라오는 경우의 수는 아까 배운 대로 1, 2, 3, 4, 5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오면 되니까 OH3이죠. 맞나요? 1, 2, 3, 4, 5에서 3개를 적당히 골라오면 알아서 A, B, C가 먹잖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샘플을 가져왔는데 A가 만약에 뭐 1 가지고 B도 1을 가지고 C도 2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치환을 풀어봐. 요렇게. 그럼 절대값 A가 1인 거고 절대값 B가 1인 거고 절대값 C가 2인 거잖아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몇 가지? 뿔마 1이니까 2가지. B도 뿔마 1 2가지가 되고 C도 뿔마 2 2가지가 되죠. 즉 부호 결정이 2가지 돼가지고 2의 세제곱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즉 절대값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풀마를 고려하라는 얘기구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왜 이게 어려워지려면은 간단해. 0을 포함시키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왜? 0은 풀마가 똑같잖아. 즉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한 방에 판단할 수가 없음. 0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0으로 바꿨어요. 그냥 왼쪽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게 잘못 푸는 친구들은 0부터 5까지니까 6개야. 잘못 푸는 풀이야 이거. 6H3이야. 뿔마 해서 2의 세제곱이야. 하면 망한 거죠. 0이 있으면 뿔마가 안 먹히니까. 그럼 우리의 방해 요소인 0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는 거니까 0의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쫙 나누면 됩니다. 현재 문자가 3개니까 0이 될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개. 그래서 0이 3개, 2개, 1개, 1개. 근데 만약 0이 3개라는 얘기는 이놈들 다 0이라는 얘기잖아요. 한 가지. 그 다음에 0이 2개라는 얘기는 당연히 작은 놈이 0인 거죠. 그러니까 A랑 B는 0인데 딱 2개를 했으니까 얘는 절대 0이면 안 돼. 그 말인 즉슨 절대값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이죠. 이걸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C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5가지, 1, 2, 3, 4, 5, 5가지 중에서 C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10가지. 세 번째, 0이 1개면 가장 작은 A만 0이 되는 거고 B, C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니까 하한선이 1로 막혀있다라고 적어줘야 되고, 그러면 1, 2, 3, 4, 5 중에서 2개를 중복표를 허락해서 골라가지고 OH2를 한 다음에 BC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라스트, 전부 0이 아니다. 그러면 A, B, C 모두 다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3번 문제랑 똑같아졌다. OH3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 형태가 나오면은 크게 두 가지. 절대값 갖고 장난치느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연립 부등식을 잘게 쪼개서 우리가 보기 힘든 형태로 바꿨느냐. 요걸 좀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따 문제 풀 때 나중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꼴랑 이거 두 개 설명하고 이거면 다 풀 수 있어. 이건 사기잖아. 네, 다양한 문제 풀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계속 나왔었던 함수의 개수를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봅시다. 함수 f가 정의역이 1, 2, 3, 4 땡땡땡 r까지 있고요. 공역은 1부터 n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개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보면 그냥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f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n개, f2도 n개, n개 해가지고 n의 r제곱이네. 굳이 기호로 쓰면 n파이 r이죠.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x값이 다르면 y값 다르다 이거잖아요. 즉 처음에 f1이 여기서 한 개를 골라버리면 n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고르려면은 이미 f1이 고른 거를 제낀 다음에 골라야 되니까 n-1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씩 깎아가면서 가는 거죠. 3이면 2개 빼고 하고 하나씩 개수를 깎아가면서 쭉 곱하니까 이게 바로 순열이잖아. 근데 이런 거를 순열로 풀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중복 순열이라든가 순열 같은 게 함수의 개수랑 그냥 밀접한 관련이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실제로 위에 2개 풀이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풀면 된다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등식이 들어가는 게 등장하면 약간 얘기 달라집니다. 조합으로 풀어야 돼요. 아마 뻥 뚫려 있는 요 경우는 고1 순열과 조합할 때 한번 푸셨을 것 같고, 최근에는 방금 봤듯이 이렇게 이퀄로 막혀 있는 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걸 우리가 수투에선 증가함수라고 그러고, 반대면 이렇게 감소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역과 공역이 뚝뚝 떨어진 거에서도 이렇게 증가함수라든가 감소함수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됐었죠? 그냥 적당히 알개를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크기 순으로 쫙 뿌려주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끝난다는 의미에서 조합 NCR이면 끝나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쫙 깔려 있는데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게 있으면은 조합으로 푸는 거고, 아까 봤듯이 만약에 x값이 커지는데 y값은 같거나 커지는 구조, 이렇게 막혀있는 부등식 구조가 등장하면 NCR이 아니라 NHR로 푸시면 되겠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했냐면요, 지금 아까 전에 위에서 제가 문제 풀 때 이 부등호가 다 막힌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거는 막혀있고 어떤 거는 뚫려있고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제가 방금 이걸 소개드린 거예요. 뭐냐,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에 적어놨지. 어떤 정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과 똑같은 말은 여기다가 1만 추가하면 명백하게 오른쪽이 더 크죠. 즉 막혀있는 걸 뚫고 싶을 때는 오른쪽에다가 1을 추가하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 예제죠. 얘 경우에서는 OH3이죠. 근데 OH3을 조합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5 플러스 3 빼기 1 C3이지.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숫자로 막혀 있는 거는 냅두고 문자끼리 붙는 걸 뚫어볼게요. 그러면 A가 1 이상이다. 이건 냅두고 A가 B 이하다를 부등호에서 등호를 떼버리고 싶으면 오른쪽에다가 1 추가시키면 됨. 그 다음 지금 B가 C 이하인데 B 플러스 1로 바뀌었잖아요. 즉 B 플러스 1이 C 플러스 1 이하인데 여기서도 이 이퀄을 떼버리고 싶으면 오른쪽에다가 1 추가하면 됨. C 플러스 2. 그러면 아까 전에 C가 5 이하였는데 여기가 C 플러스 2로 바뀌었으니까 7 이하로 바뀌었죠. 따라서 A랑 B 플러스 1이랑 C 플러스 1을 결정하는데, 3개를 결정하는데 될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7 7개가 됐지. 7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자동 완성. 7C3이 됐다. 똑같네. 그래서 애매하게 막혀있는 문제를 풀려면은 이렇게 다 뚫어버리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실전 문제를 봐볼게요. 1, A, B, 갑자기 빵꾸, C, D, O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방법 1. 교과서는 다 이걸 제시해. 어떻게 하냐면 뚫린 게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얘만 복구시켜보자 해가지고 전체 경우수를 이게 막혀있는 걸로 잡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은 이게 다 막혀있는 거잖아.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B랑 C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사실 작거나 또는 같다잖아요. 여기에서 같다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작다만 남잖아. 이해되시나? 1, A, B는 C. 이거를 날려버리면 B가 C 이하다를 B가 C보다 작다로 바꿔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수가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오는 거니까 OH4고, 밑에 거는 5개 중에서 A랑 B랑 D만 결정하면 C는 자동 완성이니까 OH3. 그래서 빼버리면 된다 라고 교과서는 제시를 합니다. 근데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 방금 알려드린 방식대로 가면 A가 일단 1 이상인 건 맞아. 근데 이거 막혀있는 걸 다 뚫어버립시다. A가 B 이하라는 얘기는 A가 B 플러스 1보다 작다는 뜻이고, 근데 B, C는 이미 뚫려 있네요. 그럼 똑같은 숫자 추가하면 돼요. B가 C보다 작으니까 B 플러스 1은 C 플러스 1보다 작겠지. 근데 여기 또 막혀있잖아. C가 D 이하니까 C 플러스 1은
D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걸 뚫어버리려면은 1 하나 더 추가해서 D 플러스 2보다 작다. 근데 D가 5 이하랬는데 그럼 D 플러스 2는 7 이하가 되겠군. 따라서 1부터 7까지 7개의 숫자 중에서 골라올 거다. 몇 개를? 하나, 둘, 셋, 4개를 하면 한방 컷으로 풀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어떤 건 막혀있고 어떤 건 뚫려있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다 뚫어버리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한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쭉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에 배웠던 걸 그냥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해보라고, 정의역을 4개, 공역을 5개로 해서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증가 함수의 개수, 애매한 증가 함수의 개수, 요거 4개 해놨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그렇네 하고 익히면 될 거예요. 완전 기본 베이직 세트. 그러면 살짝 어렵게 예시를 바꿔보겠습니다. 함수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하시오. f1, f2, f3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 근데 열받게 나에서도 f4가 f3보다 작다고 줬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겹치잖아요. 함부로 뭔가를 하기가 좀 힘듦.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지가 2개가 나오는데 두 풀이 다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가랑 나 조건에서 공통된 것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 공통된 놈을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면 돼요. F3이 될 수 있는 값이 대체 뭐가 있는가, 그걸 기준으로. 근데 그 F3을 그럼 갖고 오는 기준은 F3이 최소한 2개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즉 1, 2, 3, 4, 5 중에서 1이랑 2는 가져올 수가 없죠. 3부터 돼야지 1, 2보다 크잖아. 즉 F3이 될 수 있는 값은 3이거나 4이거나 5이다 라고 3가지 케이스로 분류하면 되니까 할만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F3이 3이면 F1, F2를 골라오는 것은 1, 2 중에서 2개를 골라오는 거니까 2C2. F4도 1, 2 중에서 골라오는 거니까 2C1. 그래서 2가지. F3이 4면 F1, F2를 1, 2, 3 중에서 2개 골라온 거니까 3C2. F4도 1, 2, 3 중에서 하나 골라온 거니까 3C1. 끝났지 이제. F3이 5면 1, 2, 3, 4 중에서 2개, 1, 2, 3, 4 중에서 1개 해서 싹 다 조사한 다음에 더하기만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것이 동시에 등장하면 이놈 값을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는 아이디어는 갖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잘 보면 다 부등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이렇게 가 조건이랑 나 조건이 등장했을 때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가랑 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짓을 할 수 있냐, 전체 경우의 수를 가를 만족하는 거를 잡으시고, 낫은 가는 만족하는데 나는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잡아서 얘에서 얘를 빼는 방식을 취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여기는 멀쩡하게 두고 이 밑에 있는 조건에다가 낫을 거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특히 중복 조합에서. 그럼 그 원리를 써보면, 이것을 얼로 잡으면 F1, F2, F3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공역 5가지 중에서 3개를 골라오기만 하면 되죠. OC3. 여기 있는 OC3은 F1부터 F3까지 골라오는 거고, 실수하면 안 돼. 아직 F4는 누군지 모르잖아. F4를 골라오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중 아무거나 가까워도 되는 거죠. 5가지 중 하나. 그래서 OC3 곱하기 OC1 해가지고 전체 50가지.
그럼 낫은 내가 이걸 왜 낫을 걸겠다고 생각을 했냐.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가 둘 다 최대값이 F3을 막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F3이랑 F4가 자리가 뒤바뀌어 있으면 합체시킬 수 있잖아.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합체시킬 수 있잖아. 가랑 나를. 그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나에다가만 6건을 걸면 F3이 F4보다 작거나 같게 되네. 그러면 가랑 나를 합체시킬 수 있게 됐다. 드디어 F1, F2, F3, F4 순서대로 합체가 가능해지죠. 여기 써놨듯이. 그런데 F1과 F4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골라오면 F1은 1 이상이고 F4는 5 이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막혀있는 게 꼴랑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뚫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보존시키고 F3이 F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 코를 뚫어버리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1 추가. 그럼 다 뚫렸고 F4가 5 이하였으니까 F4 더하기 1은 6 이하가 됩니다. 즉 1부터 6까지 6개 숫자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완성. 즉 6시 4. 그러면 전체 50가지 중에서 15가지 빼면 되니까 답은 35가지.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아까 1번, 풀이 1번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풀이 2번에서 교훈은 이 둘을 합체시켜라가 메인이 아니고요. 경우에서 문제 풀 때 혹은 확률 문제를 풀 때 가나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한쪽 조건에서만 낫을 걸 수 있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연습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해드리겠다고 했던 게 여기 있었네. 치역의 개수가 정해진 함수. 아까 전에 치역의 개수가 2개 이하였던 그 문제 기억나시죠? 그 문제 푸는 요령을 제가 아예 다 정리해 왔습니다. 아마 이거 하면은 끝날걸? 오케이. 이항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요것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보자. 치역의 개수가 정해진 함수. 그런데 치역의 개수가 정해졌다고 말을 주기도 하는데 아까처럼 치역의 개수가 딱 2개다, 뭐 딱 3개다 이렇게 말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런 말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치역의 개수를 정해준 거잖아요. 만약에 공역이 5개면은 반드시 치역이 5개야 된다. 이 말 대체적으로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근데 제가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했냐면 이 치역의 개수가 여러 개수 있잖아요. 뭐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그런데 보통 3개 이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3개 이하. 한 3 정도가 기준이 돼요. 3개가 넘어가는 4개 이상부터는 풀이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일단 자주 나오는 것은 케이스 1. 요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풀이법은 전체에서 6건을 빼겠다. 얼에서 낫을 빼겠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내가 풀 때도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한 다음에 하나 뺐잖아요. 그 느낌으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역이 1개짜리는 재미없죠? 그냥 1가지잖아. 그럼 빼고 그 공역이 2가지인 경우, 치역이 2가지인 경우, 그 다음에 3개인 경우 2개로 나눠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F가 정역은 1, 2, 3, 4, 5고 공역이 1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답니다. 뭔가 말이 이상한데 공역과 치역이 그냥 같은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의 개수. 즉 함수값 1과 2를 다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얼빼기 낫이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1이 쏠 수 있는 것이 1 또는 2 두 가지, 2도 1 또는 2 두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32가지가 나오죠. 이게 5제곱. 그럼 낫은 뭐야? 치역이 꼴랑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경우 수가 치역이 1만 쏘거나 2만 쏘거나 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더하기 한 가지 해가지고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면 30까지가 나온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이 공식을 외우면 되겠네요. 2의 5제곱 빼기 2 이런 거. 아니야. 아까도 풀어서 알겠지만 플러스 그 제한 조건이 하나 더 붙으면은 이 중에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푸는 요령 보셨지만 치역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후보를 적어놓고 푸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1을 다 쏘는 경우, 2를 다 쓰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다 써놓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실수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그럼 공역의 수가 3개가 되면 똑같이 하면 돼요. 전체 경우 수는 1이 쏠 수 있는 게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5도 3가지니까 3, 3, 3, 3, 3 해서 243가지가 나오고, 그럼 문제는 3개를 다 쏘는 것이 아닌 2개를 쏘는 것과 1개를 쏘는 것을 빼야 되죠. 그래서 치역의 개수가 2개나 1개인 걸 빼야 된다. 그럼 치역이 2개인 게 뭐가 있는데 1, 2, 2, 3, 3, 1 3개 있죠. 그래서 3개를 갖고 오고, 왜 3C2라고 했냐면 1, 2, 3 중에서 치역이 될 것을 2개 가져오는 경우의 수라는 뜻에서 3C2라고 적은 거예요. 그런데 실전 문제에서는 복잡한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치역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다음 그럼 반드시 요 5개의 원소가 여기 있는 치역 2개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그 경우의 수는 위에서 구해놨잖아. 2의 5제곱 빼기 2라고. 그래서 3C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2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2개를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1개만 쏘는 것을 빼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치역의 원소가 1개짜리인 거는 껌이죠. 모두가 1 쏘거나 모두가 2 쏘거나 모두가 3 쏘면 되잖아. 한 가지 합쳐가지고 3가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 수는 3의 5제곱에서 얘도 빼고 얘도 빼가지고 답을 내면 150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전체에서 뭘 빼야 되는지가. 그래서 요 2개를 기본기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갖고 왔는데, 함수가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간다. 그런데 그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3개짜리인 것만 구해봐 라고 줬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치역의 원소가 3개 되는데 그 3개가 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걸 골라오는 경우의 수 4개 중에 3개를 뽑자. 4C3. 그리고 샘플 하나 뽑읍시다. 1, 2, 3. 이렇게 국수형 나오면 수시 합격인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내신 좋잖아요. 네. 아닌가 봐. 그런 다음에 이제 3개를 골랐으니까 여기 있는 1, 2, 3, 4, 5라는 정의역이 여기 있는 함수값 1, 2, 3을 다 써야 되죠. 즉 위에서 했던 요 문제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3개를 다 써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3의 5제곱 빼기 치역이 2개짜리인 거 빼고 치역이 1개짜리인 걸 빼서 150이라는 숫자를 만든 다음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그죠? 아이고.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요 방식을 연습 많이 하시라고 아마 제가 뒤에 연습 문제 많이 넣어놨을 거예요. 왜냐면 하필 최근 평가 문제에서 얘가 어렵게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걔가 30번을 또 먹진 않았어. 28번인가 막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치역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면 어떡하냐. 아까 전에 계속 낫을 빼왔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갈 때 얘를 또 얼 빼기 낫으로 가면은 전체 경우 수는 뭐 4의 5제곱인데 치역이 3개짜리인 것도 빼야 되고 치역이 2개짜리 것도 빼야 되고 치역이 1개짜리 빼야 되고 너무 많잖아.
그래서 방식 아예 바꿔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저기 써놨죠. 중복되는 경우를 찾고 나열하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뭔 소리냐면 오타가 났다. 여기 1, 2, 3이 아니라 1, 2, 3, 4까지 있는 걸로 적어주세요.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간다. 그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5개들이 4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 4개의 공역 중에서 한 놈은 2번 선택받아야 되지. 그 원소를 하나 찾자. 그래서 공역의 원소 1, 2, 3, 4 중에서 2번 받는 것을 샘플로 하나 가져옵시다. 기왕이면 1로 가져올게요. 즉 함수값이 1, 2, 3, 4가 다 되는데 한 놈 더 맞는 거 1을 가져왔다. 그럼 이 1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4C 1이죠. 2번 선택받는 놈을 고르는 경우 수가 4C 1.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함수값의 후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함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F1부터 F5까지를 결정하는 건데 함수값의 종류가 이미 1, 1, 2, 3, 4라고 확정된 상태다. 그럼 내가 얘를 1열로 쫙 배열해서 그대로 F1부터 F5까지 전달을 해주면 함수값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즉 여기 1, 1, 2, 3, 4를 1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5팩 나누기 2팩을 그냥 구하면 함수가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4C1 곱하기 5팩 나누기 2팩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역과 치역의 개수 같은 것의 개수가 나옵니다. 엄청 심플하죠.